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의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성취 기준을 보시면 이항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항 정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탐구학습을 보시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는 거 좀 귀찮으시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더 내려가셔가지고 이항 정리의 뜻,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조합을 이용해서 이항 정리의 뜻을 살펴보세요.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나만으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자,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요거는 우리가 전개 많이 해봤어요. 그쵸? 초보자분들도 전개하실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 두 번째,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a 세제곱, 3a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자, 세 번째죠. 자, a 플러스 b의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는 선생님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항 정리 굳이 왜 알아야 되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이번에는 5제곱 해볼게요. 얘만 해도 수작업으로 하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a 5제곱, 5a 4제곱, b 10a 세제곱, b 제곱, 10a 제곱, b 세제곱, 5a b 4제곱, b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좀 그래도 할 수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30제곱 이거는 전개하시기 좀 어려울걸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항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시려면 직접 전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항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4개의 예를 들었어요. 4개의 예를 들었는데 얘네가 전체적으로 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보시면 가로 안에 a 플러스 b 항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a 플러스 b 얘도 마찬가지. 얘를 선생님이 공통적인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a 플러스 b로 통일을 했는데 a 마이너스 b 이런 거에도 상관없어요. a 플러스 2b 이런 거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괄호 안에 항이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항입니다. 이게 이항이 뭐 방정식 풀 때 항 왔다 갔다 하는 그 이항이 아니고요. 항이 2개 있는 거야. 2개의 항이면서 항이 2개 있으면서 제곱, 세제곱, 5제곱, 30제곱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전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 그것이 이항 정리가 됩니다. 되셨어요? 항이 몇 개라고요? 2개. 그 다음에 얘를 거듭 제곱한 거예요.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10제곱이든 해가지고 얘를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규칙을 살펴보는 것이 이항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항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는 2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a제곱, 그래요? ab, b제곱. 아이고, 이런. 자, a 세제곱, a제곱 b, a b제곱, b 세제곱 이런 거 또는 a 5제곱, a 4제곱 b, a 세제곱, b제곱 이런 것들 지금 서로 다른 항의 모양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얘의 패턴을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 개수들을 알아야 돼요. 자, a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숫자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뭘 0이요? 1이라고요. a제곱 앞에 1 있고요. ab 앞에 2 있고요. b제곱 앞에 1 있어요. 각각의 항들의 개수를 찾으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3, 3, 1. 그렇습니까? 여기가 1, 5, 10, 15, 1 이렇거든요. 여기 더하기에다가 이 앞에 1이란 말이에요. 자, 2가지 포인트라고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a제곱, ab, b제곱 이런 것들. 항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각각의 항들 앞에 개수가 붙어있는데 그 개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은 얘가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 목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수들을 찾는 거. 연두색 찾는 거는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쉬워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연두색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두색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연두색 종이에 연두색 펜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를 이제 전개를 하신다. 그래서 항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전개를 한다라는 것도 좋지만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A, B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다고 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일이 전개를 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A가 A와 만나고 A가 B와 만나고 뭐 이런 건데 얘를 주머니에서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요 주머니에서 A나 B를 우리가 꺼낼 수 있어요. 요 주머니에서도 A나 B를 꺼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나왔다. 전개하시면 뭐가 돼요?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는 여기서 B를 꺼냈다. 그러면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A, B나 B, A를 꺼냈다라고 하게 되면 A, B 또는 B, A 결국은 A, B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항해의 종류가 세 가지가 돼요. 그다음 또 하나 규칙을 찾기 위해서 지금 얘는 A 제곱이에요. A에 대한 몇 차? 2차. 얘는 B에 대한 몇 차냐면 2차. 얘는 가운데 있는 어정쩡한 얘는요. A에 대해서 1차고 B에 대해서 1차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문자로 보면은 따로따로 보면 1차, 1차지만 두 개의 문자가 곱해졌기 때문에 A, B를 모두 문자로 보는 경우에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은 얘도 2차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시면요. 모든 항들이 다 2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하시면,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세제곱이니까 전개하시면 당연히 몇 차가 나온다? 모든 항들이 다 3차가 나온다. A 세제곱, A만 3번 뽑는 경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A만 3번 뽑으면 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양보하는 거지. 괜찮으시죠? A 2개 뽑고 나머지 주머니에서 B를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B 1제곱. 남색.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양보하는 거지. A를 하나만 뽑고 B는 2개 뽑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마지막은 A 하나도 안 뽑고 B만 몇 개 뽑는다? 3개 뽑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얘가 뒤죽박죽이 되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요걸 이해하셨으면 마지막 요것도 당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A 5제곱. 근데 A가 하나 줄겠죠. B가 하나 늘고요. A가 하나 또 줄었어요. 보이시죠? 4에서 3으로. B는 1에서 2로. 그 다음 A 2개, B 3개. A 1개, B 4개. 마지막에 B가 5개. 이런 패턴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모든 항들은 다 5차예요. 다만 문자의 조합이 좀 이제 들쑥날쑥한 거죠. 이런 패턴대로라면 아까 좀 어렵게 생각했던 얘도요. 물론 다 쓸 건 아니에요. 점점점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A 플러스 B의 30제곱이다. 제일 처음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A 세제곱.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A가 하나 줄고 B가 하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A가 또 하나 줄고 B가 또 하나 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해가지고 중간에 A가 14개면 B는 몇 개 나오냐면 16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땡땡땡 해가지고 저 뒤에 가면 A가 1개만 나오고 그럼 B가 몇 개 나오겠어요? 29가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맨 마지막은 뭐가 나오냐면 B의 30제곱. 이런 항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연두색을 날리고 자, 이제 핑크로 갈 거예요. 분홍색, 이 부분에 대해서 개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A 제곱 있고요. A, B 있고요. 개수들을 좀 넣으려고 널찍널찍하게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있고요. A 제곱 B 있고요. 잠시만요.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아요. A 하나, B 제곱 있고요. B 세제곱이 있어요. 얘도 할까요? 내친 김에? A 5제곱 쓰고 올게요. 자, 분홍색 부분이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집중을 할 건데 첫 번째, 얘가 2항 정리잖아요. 항이 몇 개라고? 2개. 들여다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A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두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거, 조합을 이용하여 그랬잖아요.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거. 자, A의 입장,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부터 가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갈게요. 얘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 주머니가 2개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AB 주머니가 2개 있어요. 여기에서 A 또는 B를 꺼내가지고 곱하는 거잖아요. 왜 조합인지 아시겠어요? A와 B를 꺼내가지고 곱하면 AB 되고요. B와 A를 꺼내서 곱해도 AB가 나와요. 맞아요? 어차피 다 같다고요. 순서와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뽑는 과정 중에 조합의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는 거. 이해가 되셨으면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머니에서도 A를 뽑을 거고 이 주머니에서도 A를 뽑을 거예요. 주머니가 총 몇 개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A를 뽑을 주머니를 골라라. 2번 다. 2개의 주머니에서 다 A를 뽑을 거니까 2개의 주머니에서 그쵸? 2개 중에 2개의 주머니에서 다 A만 뽑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A제곱 옆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B가 울고 있어요. B0. 보이세요? 이제 보이세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 B가 몇 개 있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A, B가 몇 개나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 A, B가 나오기 위해서는 주머니에서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A를 하나 뽑고 맞아요? B를 하나 뽑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A 몇 개 뽑는다고요? 1개. 다시 얘기하면 2개의 주머니에서 A 뽑을 주머니가 뭔지를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A, B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2개의 주머니에서 A를 1개 꺼내면 2주머니 중에 하나를 택해서 A를 꺼내면 나머지에선 자동적으로 B가 나오게 될 것이고 2개를 곱하면 A, B가 나올 것이다. 됐을까?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B제곱이야. B제곱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젠 알았다. 그쵸? 이 앞에 일단 누가 숨어 있냐면 A의 0제곱. A 하나도 안 뽑았어요. A를 기준으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A를 살렸습니다. A 0개 뽑았다는 얘기는 2주머니 중에 그래요? A를 뽑은 주머니가 1개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개 중에 0개 택한 거예요. 그래서 A는 0개 뽑았어요. A를 0개 뽑았다는 얘기는 B가 2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A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를 A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해볼지 아니면 바로 B로 갈지 잠시 고민할게요. A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머니가 3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아이고, 주머니가 너무 못생겼네. 자, 주머니가 또 3개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요 경우로 지금 넘어왔어요. 아까처럼 모양을 좀 정리해 보시면 결국은 3차식이 나올 것인데 B가 3개 나왔다는 얘기는 A가 3개 나왔다는 얘기는 B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이게 이제 숨어 있어요. B가 1개라는 얘기, A가 1개라는 얘기, 마지막에 가서 A를 1개도 뽑지 않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숨어 있죠. 자, A가 3개 나왔다라는 얘기는 3개의 주머니 중에서 A 뽑을 주머니를 몇 개 선택했다라는 거냐? 3개. 당연하지, 그쵸? 3C3. 조금 올렸을게요. 3C3. 자, 이번에는 A제곱 B 하나다. A를 2번 뽑은 거잖아요. 3개의 주머니 중에서 A 뽑을 주머니를 몇 개 선택했다? 2개. 그리고 얘가 3C2.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A를 하나 뽑았다는 얘기는 3개 중에서 하나의 주머니에서만 A를 뽑았다. 0개 뽑았다는 얘기 3개 중에서 0개의 주머니에서 A를 뽑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숨어있는 거 B0제곱, B1, A1, A0 이렇게 있죠. 얘 지금 5 찾았니? 5 차에서 A가 5제곱 나왔다는 거는 5개 주머니에서 A만 다 뽑았다는 얘기. 주구장창.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여기는 0개 이렇게 돼요. 괜찮죠? 이게 A의 입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간헐적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30제곱 중에서 A가 28제곱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A를 30개 주머니 중에서 28개 주머니에서 A를 뽑은 거예요. 그래요?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이렇다는 거예요. 얘는 A 14제곱, B 16제곱이다. A 입장에서 보시면 30개 중에서 14번, 14개의 주머니에서 A를 뽑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개의 주머니를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A의 입장. 그럼 이번에는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B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총 3개가 있는데요. 총 3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B를 뽑을 주머니를 어떻게 몇 개 선택하느냐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B의 입장에서. 아주 쉬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요 항부터 유심히 보세요. B의 0제곱이잖아요. B를 몇 개 뽑았다는 거예요. 1개도 안 뽑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지금 주머니 2개 있어야 되네요. 2개의 주머니 중에서 B 뽑을 주머니는 하나도 선택 안 했다.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B1, B가 하나거든요. 그 얘기는 2개의 주머니 중에서 B 뽑을 주머니를 몇 개 선택했다? 1개 선택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B 뽑을 주머니 2개 선택했다. 선생님, 핑크일 때랑 하늘색일 때랑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 알고 있어요. EC0이나 EC2나 어차피 같은 숫자잖아요. 2개 중에 2개 뽑는 거나 2개 중에 0개 뽑는 거나 이거 숫자로 바꾸면 얼마 되냐면 1 된다고요. 그렇구나. 자, 여기 넘어가서 B의 입장에서 계속 한번 봅시다. B를 0개 뽑았어요. 그 얘기는 3개의 주머니 중에서 B 뽑을 주머니를 하나도 안 뽑았다는, 0개 뽑았다는 거지. B를 1개 뽑았다는 것은 3개의 주머니 중에서 B 뽑을 주머니를 1개. 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쵸? 3C2, 3C3. 선생님, 분홍색일 때랑 하늘색일 때랑 모양이 좀 다르지만 저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알아요. 3C2와 3C1이 같은 값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 A의 입장이나 B의 입장,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지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양은 같게 나온다라는 거. 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제는 좀 B0이잖아요. OC0. 되세요? OC1. OC2 왜? B 2개 뽑았잖아. B 입장에서 2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맞춘 거죠. 마찬가지로 OC3, OC4, OC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해놨던 여기 지금 B 제곱이잖아요. 얘는 30C2. 그리고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 이제 안다고요. 그쵸?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3차시 가가지고 조합 한 번 더 듣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B의 16제곱이면 30C 16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면 돼요.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항 정리의 뜻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항이 나오느냐 모양을 먼저 찾고 그 항이 몇 개 나오느냐 개수를 찾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위쪽에 핑크 A의 입장에서 이 식을 정리를 할 것이냐 전개할 것이냐 B의 입장 하늘색으로 전개를 할 것이냐. 그래서 교과서를 좀 슬쩍 보셔도 되고 눈치껏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문제 풀 때 핑크를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숫자랑 A랑 일치하니까 뭔가 문제 풀이 할 때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항 정리 처음 배울 때요. 교과서를 이제 꼼꼼히 보다 보니까 요게 지금 B랑 맞췄더라고.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나는 A랑 맞추는 게 더 좋은데, A의 입장이 더 좋은데, 왜 B를 맞췄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여하튼, 얘만 놓고 보시면요. 얘가 지금 순차적으로 얘도 숫자가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 1, 0 가는 것보다는 그냥 모양 자체가요. 흐름이 0, 1, 2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얘는 C의 입장, 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도 3, 2, 1, 0. 수학자들은 좀 거꾸로 가는 거, 작아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0, 1, 2, 3. 모양 자체가 C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더 예쁘다는 거예요. 수긍이 되세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 A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리고 B의 입장도 중요한데 교과서에서는 오름차순으로 예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B의 입장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공식들은 B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는 A의 입장에서 풀어도 관계없다. 그런데 B의 입장에서 교과서에서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요. 답지에 이제 풀이 같은 걸 참고하실 때 보면 다 B의 입장이에요. 추천드리는 것은 B의 입장. B의 개수, 이 B의 차수와 맞춰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B의 차수에 맞추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진짜 이제 2항 정리 마무리할게요. 2항 정리, 교과서 28쪽에 하단으로 오시면 총체적으로 공식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 플러스 B, 당연히 항이 2개여야 돼요. 이것을 거듭 제곱한다 라고 하게 되면 항의 모양부터 정리해보자. 제일 높은 A가 N차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B는 옆에 한 개도 안 뽑아 숨어있죠.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하나 줄어야 돼요. A가 하나 줄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교과서에서. B는 하나 늘고. 여하튼 2개를 더하면 N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는 A에 N-A가 또 하나 줄고 B는 하나 늘어서 제곱이 돼요. 여하튼 2개 더하면 N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 가시면 자, A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 B가 N-1개 그리고 A는 하나도 안 뽑고 B만 N개 뽑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A를 제일 많이 뽑은 경우를 걸고요. A는 하나 줄이고 B는 하나 늘리는 방법으로 공식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괜찮으시죠? 자, 이제 개수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A와 B 중에 누구의 입장으로 간다? B의 입장으로 간다. 왜냐면 B가 조금 더 예쁘게 변하고 있거든. 0, 1, 2, 3 해가지고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보기에 좀 더 편할 것 같다. 자, N개 중에서 B를 몇 개 뽑았냐면 0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N개 중에서 B를 1개, N개 중에서 B를 2개 이렇게 가자는 거죠.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N개 중에 B를 몇 개 뽑았냐면 N-1개 그리고 N개 중에서 B를 N개 뽑았어요. NCN 이렇게 된다. 특별히 지금 교과서에서는 요런 항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런 항이 있을 수 있죠. B를 R개 뽑은 거야. 그러면 A는 몇 개 뽑았겠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N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A는 아마 N-R개 뽑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B의 입장에서 보시면 N개 중에 R개의 주머니에서는 B를 꺼낸 거잖아요? 그래요? 얘가 B를 0개 뽑았을 때, 1개 뽑았을 때, 또는 너무 많이 뽑았 이런 경우 말고 중간에 이런 항이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소개를 해 놓았고요. 얘의 이름이 뭐냐면 일반항. 수열 이미 배우고 오셨죠? 3학년이니까. 일반항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일반적인 모양이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 모양을 알고 계시면 요 모양 앞으로 답지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는데 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이제 해결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 잘 모를 때에는 반드시 R이 등장해요. R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거. 자, 내려가서 문제 1번을 이제 풀 건데요. 자, 얘가 지금 확률 통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텀이 꽤 길었기 때문에 겨울방학부터. 그래서 나는 2항 정리 전개하는 것 자신 있다 하시면은 이거 굳이 여기부터는 이제 안 보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자,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과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초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2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3번, 4번 세 문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36 스스로 마무리하기 36쪽 가시면은 36쪽에 10번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12번도 오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총 4문제 스스로 푸세요.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이것들도 다 넘겨봤는데 난 괜찮은데 하시면 여기서 종료하셔도 아마 수강 완료 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손을 봐놓겠습니다. 나는 좀 초보다, 내 수학 실력은 좀 귀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